이 책으로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. 이 빨대책은 아무래도 그림책이다 보니까 저학년에게 좀 적절한데, 이 책의 결말이 이제 이 빨대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거든요.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한테 수거되는 걸로 결말이 나요. 저는 이 책으로 수업을 한다면 이제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오염, 일회용품의 문제점 모든 별로 찾아보고, 책의 결말에 나오지 않은 이 빨대 쪼기 같은 피해 사례, 이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,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적어보고, 여건이 된다면 프로젝트 학습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서 체험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좀 이 책보다는 글씨가 좀 많아가지고 저학년 수업용으로는 좀 어렵고 고학년 정도의 수업용으로 적합할 것 같은데, 아이들한테 이 책을 다 읽어 라고 하면은 잘 안 읽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챕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모둠별로 각 챕터를 읽게 하고, 그 챕터에 대해서 자신이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모둠별로 해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수업 형식으로 모둠별로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보고 교실 전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단원을 좀 나눠서 수업을 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 책은 초등학생 수업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림이 많고 만화 형식이어서 쉽긴 한데 글밥이 정말 많고 좀 난이도 있는, 좀 수준 있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. 분자라던가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나와서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수업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여기 이게 시리즈에 표시가 되어 있길래 뭔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 책 자체가 약간 시리즈물로 나온 책인가 봐요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착한 옷을 입어요 이런 것도 있고, 보기왕 가족의 나쁜 식탁 뭐 이런 책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하나의 주제로 나온 책들이다 보니까 모든별로 좀 책을 좀 다른 주제로 선정해서 이 책을 읽고 토의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형식으로 수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책도 글보다는 그림하고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글밥의 양으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아요. 그냥 초등학생부터 고학년까지 다 이 책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초등학생은 음식 윤리를 배우면서 밥을 다 먹는 날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고, 고학년은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직접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보는 이런 실천적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생각을 나누기엔 되게 좋은 수업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 차례에 보면은 뭐 쓰레기, 음식물 쓰레기, 수질오염, 쓰레기 산업 이런 거를 다 한 사람이 조사하긴 힘든 거잖아요. 그래서 얘를 나눠서 깊게 조사를 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이러면서 의견을 나누기엔 되게 좋은 수업 같긴 한데, 사실 교육의 목적이란 게 직접 실천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방학 숙제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직접 분리수거를 부모님이랑 같이 해보러 나간다던가 이런 과제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본인이 깨닫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실천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수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좀 했어요. 네, 어디까지나 공교육은 학생의 24시간 인생 전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교육에서의 역할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알 계기, 깨달을 계기, 그리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행동할 계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. 맥기니스가 언급해준 것처럼 과제물의 형태로 제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사실 환경뿐만 아니라 효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 씻어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오기 이런 식으로 일회성 과제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프로젝트 수업 자체를 통해서 지속성을 확보한다기보다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 일회성 과제더라도 그 과제가 제공되기까지의 그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영상물이라든지 활동들이 아이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수업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. 네, 교육계에서는 이제 마중물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. 이것도 마중물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 데리고 생태 체험이라고 데려가서 이제 쇼 보여주고 막 토끼한테 먹이 주는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.
그 이면을 볼 수 없지 않나 근데?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라고. 안 좋다. 저 책이 무심코 지나가는 거를 한번 이렇게 딱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. 왜냐면 얘는 책 4개 중에 제일 글이 없고 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서 그 묘사가 되게 사실적이고 조금 적나라한. 네, 적나라해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옛날에 그런 수업도 해본 것 같은데 이 책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주고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, 이 그림의 앞뒤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런 걸 구상해보는 것도 좋은 수업 내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를 찾아봅시다 이런 수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. 글이 없으니까 그림만 존재하니까 아까 이재한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를 구상해보고 그걸 직접 연기로 표현해서 발표하는 수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 내가 10살일 때 책을 읽는다면 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으세요? 10살. 일단 동물원에 대한 또 다른 이면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어릴 때 동물원 많이 가잖아요, 가족들이랑. 그럴 때는 먹이 주고 되게 즐거운 공간이었지만 다시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에 철장 속에 가보면 사육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그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10살 때 이 책을 읽었으면은 아무래도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제목이 바다로 간 빨대인데 빨대가 바다로 가서 여러 물고기들한테 먹히다가 그 잔해가 수가 되거든요. 제가 만약 10살 때 읽었으면 내가 어제 먹은 고등어가 사실 플라스틱 먹은 고등어일 수도 있겠었구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때는 어릴 때였으니까 굉장히 빨대를 선호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좀 가책이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좀 자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지금 읽었을 때도 충격받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.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어린 마음에 쓰레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. 나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환경 책들이 아이들한테 좀 많이 권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10살에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반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막 연료 전지, 막 수소 에너지 이런 거 나오거든요. 정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, 그냥 이런 새로운 에너지들이 있구나. 내가 지금 집에서 쓰는 뭐 가스불 이런 거 말고도 태양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을 것 같고 좀 커서 이제 그때 봤던 게 이 책 속에 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이 책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. 이 책이 그런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책에 내용이 진짜 많아요. 진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. 내용도 많고 범위도 넓고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, 대학생이 읽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좀 이렇게 그림,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애들이 읽는 책 같고 좀 우리는 좀 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런 편견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책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환경과 관련된 토크 오늘 어떠셨나요? 좋았어요. 재밌었습니다. 저는 어른들은 무조건 글밥이 많은 글만 읽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동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동들의 책은 더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줘야 되잖아요. 그림이나 글이나. 그래서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기도 그리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재밌었고요. 또 이렇게 원래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재활용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폰도 우리 주변에 전자제품 이런 것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되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육류 소비도 줄여야 되겠고 이제 옷도 잘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오늘 약간 제가 계속 머리로 생각했던 거 그리고 지금 전에 영상 촬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이나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친구들하고 얘기해본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고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깊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.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뿌듯합니다.
네, 저는 이제 평소에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또 저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그래도 피해가 안 오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뉴스로 접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? 라고 다음에 잊었던 부분을 오늘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뉴스를 접하고 심각하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? 뭐가 문제일까?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, 마중물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학교에 가본 적이 드물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기회도 사실은 평소보다 적었는데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생산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뿌듯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같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면서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환경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가야 될까 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까지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저희가 오늘 촬영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해봤어요. 아, 대신 도서를 좀 원하는 책 한 번씩 골라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럼 난 이거. 잠깐만. 난 이거. 난 멋진 하루 가지고 멋진 하루. 근데 나는 내 책 안 가져간 거야. 나내 동생한테 줘야지. 이거 약간 그 책 같다. 그 애기 때 되게 많이 읽던 돼지책 그 아. 그 느낌. 이거 재영쌤이, 세지쌤이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하라고 보여줬던 그런 책 같아. 생각해봐. 안녕.